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16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예, 이제 하락을 드디어 멈췄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유가가 하락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스닥의 그 골든 드래곤 차이나 그 인덱스라고 있죠. 그 중국의 그 주요 기업들로 구성된 이게 5% 이상 급등하면서 이제 그런 거로 영향을 받아서 그 전날은 굉장히 참혹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29%나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그 미국 시장을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지난번 저점 근처에서 튀어 올라와서 단순한 그 되돌림의 성격을 가진 반등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측면도 있고 또 아니다는 의견도 또 상당히 외신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가기에는 좀 부담되는 시장인 여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급등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도 오늘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부터 아예 1% 이상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고, 역시 이제 그 시장의 촉각은 그러면 이렇게 상승했던 주가가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유지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이제 또 늘 요새 자주 그랬던 것처럼 주저앉느냐, 이게 이제 사실 관심이었어요. 근데 출발하자마자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외국인들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그 한 0.3% 플러스까지 줄어들었었어요. 상승폭이. 예, 그렇지만 이제 오후 들면서 연기금이 먼저 시작을 했고, 뒤이어서 오후 2시가 넘었으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그 금융 투자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늘려가는 것에 힘입어서 지수 상승폭이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은 그 초반에는 좀 매수 쪽에 있었다가 지수가 계속해서 강하게 버티고 오후 들면서 지수 상승폭이 더 늘어나니까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오늘 좀 많이 그 순매도 우위로 시장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306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개인은 2,363억을 팔았습니다.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뒤늦게 오후에 이제 불붙어서 3,647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659.23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1.44%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게 시작할 때 1.2% 이상 이렇게 점핑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해서 비교적 코스닥은 추가적인 그 상승을 그대로 하루 종일 유지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들은 뭐 계속해서 파는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기관하고 외국인이 워낙 탄탄하게 순매수 우위를 지켜가면서 그 지수 상승세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49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46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만 2,650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난 그 코스닥 지수는 891.80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2.36%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시장의 특징을 얘기하기 전에 오후에 이제 갑자기 그 시장이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거는 오후에 이제 그 어제까지 곤욕을 치렀던 홍콩의 항생 지수가 7.9491%, 7.990 뭐 막 이렇게 하다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이게 이제 주변에 있는 아시아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줬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중국 당국이 급해지니까 금융시장 안정화 및 이제 뭐 활성화 정책 이걸 발표하면서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항생이 그냥 연 이틀 7% 이상 내리 박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아셔야 되는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도 회담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이번에 함축하고 있어요. 실제로 불꽃이 터진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지만, 요 얘기는 이제 시장 얘기하면서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이제 그 오후장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유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900원이 오르면서 끝났는데, 역시 뭐 사기도 많이 샀지만 외국인들이 또 팔기도 많이 팔아서 전체적으로 한 45만 주 정도가 삼성전자는 매도 위에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4,000원 올랐지만 외국인들이 한 15만 주, 16만 주 정도 매도 위에 있으면서 올라간 겁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도 51만 주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4,000원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에서도 외국인들이 1,300억 넘게 순매도를 했다. 이거에서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그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 2, 3위를 모두 매도 위에 놓고 지금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항공 그 여행 이거는 뭐 당연하죠. 유가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그런데다가 21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하는 거 이거 해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기 그 예약 건수가 엄청나게 늘었답니다. 뭐 표가 이게 요새 갑자기 이게 아마 이제 뭐 보복 여행 이런 거죠. 그동안 이제 못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끝난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뭐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든지 델타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런 거 다 상승했어요. 아마 이제 그 영향을 우리도 이제 그대로 받은 거고, 당연히 이제 그 유가가 떨어지면 항공유 부담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영향을 받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CB입니다. 근데 이게 PCB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회로기판이 아니고, 우리 그 자주 얘기하는 요새 FCBGA라고 얘기하는 고성능 반도체 회로기 기판 있잖아요. 그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로 이쪽 관련돼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LG 이노텍이나 뭐죠? 삼성전기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오늘 삼성전기는 2.98 오르고 이노텍은 6.3% 오르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탈모 치료 관련입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이거는 이제 뭐 좀 일부러 좀 만든 것 같은데 탈모약을 반값 이거 그 공약 한번 나왔었잖아요. 저 대선 때. 그래서 이제 그거 시행 기대감 또 안철수 그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후보 시절에 탈모약 그 인하하는 거를 공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이제 이 탈모약에 대한 그 제네릭 가격도 낮추고 또 이쪽에 대한 연구 지원도 확대할 것을 기대한다. 뭐 이런 걸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침에 좀 뜨다가 이렇게 오고 가면서 점점 사그러지는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공약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어떤 공약이 건설, 원전 이런 거랑 이거는 조금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뒤늦게 듣고 따라가시면 되게 그 왜 여러분 그 돈 내고 종목 가르쳐 주는 데 있죠. 저한테도 재전환지 모르고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 게 오는데 뭐 차단해도 엄청 막 번호 바꾸면서 오는데 근데 이제 어제 제 기억에 나니 느닷없이 오늘 이 탈모 치료제 관련된 한 제약회사 내일 보라 막 이러면서 떴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올랐다가 또 이제 무너지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3월 되면은 3월 이제 결산 중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상장 폐지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견 거절을 받는다거나 제때에 그 스테이트먼트 제출을 안 하고 뭐 이러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한 번 헛디디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모처럼 이제 현대차가 상승을 했어요. 3% 이상 올랐는데, 뭐 이제 이런 거죠. 아이오닉 5, 저도 타봤는데 좋더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기대 이상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차 이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우리나라한테 차를 이렇게
기술을 전수해줬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아이오닉 5가 그 기대 이상이다. 그리고 한국의 전기차가 이거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장난 아니다. 이래서 한국 차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워낙 이제 뭐 일본에서 한국 차 안 사니까 우리나라 차 막 팔린다 이런 게 아니라 일본에서 우리나라 차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면 그게 이제 파급된 효과가 상당히 크죠.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고 또 오늘 마침 이제 반등 자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즈 중에서도 이제 P2E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메타버스 그다음에 NFT 이런 게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연동해서 탑재하는 이제 그런 게임들 이런 쪽이 이제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쉬지 않고 재료로. 근데 이런 쪽은 새로운 정부에서도 주로 밀겠다고 하는 그 메가 프로젝트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도 좀 계속해서 신경 써 나가실 필요가 있고 제가 집어줬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연말 특집에서 했던 종목 중에서도 몇 종목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쇼핑이 오랜만에 움직였어요. CJENM이 6.83%나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오늘은 뭐 이게 묵은 이슈들을 다시 꺼내서 시장이 좋아지니까 정리하는 그런 날 같은데, 이게 아시지만 이제 TV 홈쇼핑은 점점 가입자가 주는데 요새 이제 모바일 홈쇼핑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그거는 기대가 크니까. 그러니까 저도 요새 뭐 많이는 아닙니다. 물건 살 때 보면 뭐 TV 홈쇼핑 보는 경우는 잘 없고 되게 모바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얘기 좀 하죠. 오늘 시장은 뭐 누가 뭐래도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의 그 상승,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이제 그런 상승이다 이렇게 봐야지 되죠. 근데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가 굉장히 안정감 있게 빠진 게 이제 주요 원인이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의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의 위치 자체가 무슨 뭐 여기서 뭐 시장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 말고는 무작정 여기다가 매도를 때릴 수 있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가가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기는 멈칫멈칫하는 이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시장이.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제 미국이 그렇게 반등을 보여주니까 오늘 이제 우리도 반등을 했고 게다가 미국 시장도 뭐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좀 유심히 보였던 게 그 나스닥의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 있잖아요. 그거가 움직인 것도 상당히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게 중국 그 주요 기업들이 굉장히 있고 더군다나 미국까지 상장돼 있고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의 반등의 이유로 첫 번째를 꼽았던 유가의 하락이 아직은 이게 기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기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어제 그 배럴당 그 WTI 기준 배럴당 $100가 이제 깨지면서 최고가 대비해서 한 27%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한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대단한 걸 거꾸로 보면 필요 이상으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던 것도 있어요. 근데 그쪽 그 세계도 그런 이제 뭐 에너지나 커머디티 뭐 이런 거 하는 세력도 보통 투기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좀 과대하게 유가가 올랐던 거가 있죠. 그래서 이제 100불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이게 이제 추세적인 유가 안정을 보장할 수는 없다. 보장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 이제 최악의 상황은 조금 벗어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드렸지만, 우리는 조금 늦더라도 좀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좀 재미난 기사가 있어 봤는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크 맥컬이라는 저도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름이 그렇더군요. 이 사람이 방송 인터뷰에서 유가가 배럴당 50불까지
다시 돌아갈 거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근데 뭐 어디나 이런 희망적인 전망을 내는 사람은 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좋은 쪽으로 우리가 참고를 하는 거지 이걸 뭐 믿을 수는 아직 없을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확 올랐던 유가가 떨어지면서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 이제 대충 아시겠죠. 어쨌든 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일단 뭐 이게 협의하는 가닥을 좀 잡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서방하고 그 영상회의 하는 데서 우리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이 어렵다는 건 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요 말이 되게 뉘앙스가 좀 그래요. 그러면 러시아가 원하는 것처럼 니네 나토 가입하지 말고 그 중립지대를 만들어라 하는 거를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게 뭐 정치적인 얘기라 제가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 느낌에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이제 막닥뜨려야 될 FOMC의 발표예요. 물론 그 FOMC 발표는 우리가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뭐 25bp 그건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별로 시장 충격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장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떤 상태로 앞으로 진행될 건가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보려면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인터뷰 내용을 행간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모든 그 기초 자재에서부터 시작해서 곡물, 에너지 뭐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가격이 올라 있는 이 상황을 놓고 연준은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보고 있고 어떻게 해나가려고 하는가 이거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다가 뭐 우리가 이렇게 흔히 느끼진 못하지만 경기 자체가 자꾸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필연코 뭐 기업 실적이 그렇게 과거처럼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코스트업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그 예정된 거는 뭐 금리 얼마 인상 이거는 이제 딱 단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흘러나오는 얘기들에 대한 미국 시장의 반응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다. 미국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달라지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있는 게 러시아 디폴트 문제잖아요. 러시아가 이제 내일 그 1억 달러 정도 되는 거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갖고는 뭐 러시아는 루블화로 주겠다고 그러고 뭐 내일이 그 날짜일 뿐이지 그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미 디폴트가 났다고도 볼 수가 있고 뭐 그까지 디폴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게 좀 보면 이게 6천억 달러가 해외에 있잖아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못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디폴트 금액이 1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말이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뭐, 댓글에 가끔씩 저한테 이제 정치 평론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 저도 이제 뭐 정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만큼 뭐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제일 이득을 받냐? 누구 같으세요, 여러분? 미국이죠. 또 미국이 독식했어요.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중국인이 뭐니 뭐 기축통화가 어쩌고 하다가 다 들어갔어요. 이번에 다 들어갔어요. 한 방에 다. 그리고 그 항생 지수 내리 꽂으니까 중국도 없을 수 없이 기브업한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 디폴트는 이미 디폴트가 난 거나 마찬가지고 해도 크게 시장에 그걸 못 줄 것 같아요. 이미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고리대금업자가 사채업자라고 그러나요? 일부러 이자 갚는 안 만나주고 막 이래고선 니네 안 갚았어. 연체료네 뭐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뭘 신경을 쓸까요? 이제
투자하면 이제 그 이어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를 알아야 우리가 주식을 사든지 말든지 뭐 이걸 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하던 금리 문제가 해결이 나면 그 다음에 뭘 갖고 우리가 또 신경을 쓸까?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최악은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기업들의 상태 쪽에 이제 촉각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고 이제 실적 시즌으로 점점 달려가고 있고 뭐 이럴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기초 원자재에서부터 해서 모든 게 올랐기 때문에 코스트가 무지 올라간 상태니까 기업 이익은 점점 떨어질 게 뻔하죠. 이제 그런 효과로 생각보다 기업 실적이 그렇게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채상성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점점 요새 그런 거 느껴지지만 수출의 건전성, 그러니까 수입해서 수출을 하는데 그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 수출하면 할수록 손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밸런스가 조금 잡혀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뒤따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이 그동안 경험칙으로도 금리가 인상된 이후에 시장은 올라간다. 그리고 뭐 6개월 뭐 이렇게 지나도 계속해서 시장은 좋았다. 그러니까 미리 예고된 거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뭐 이런 이제 과거의 수치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다서 하더라도 그 뒤 이어서 오는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이 뒷받침이 안 돼주면 어떻게 해요? 짧죠.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에도 이건 짧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짧다는 얘기는 뭐냐면 욕심 부르면 꿈속에 갈비 뜯다 만다. 그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익 실현하는 연습을 좀 하자.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는 게 화려해야지 계속 뻗죠. 근데 뒤따라오는 게 화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생각보다 짧게 오고 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건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자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 시장이 좋아지려면 외국인들 눈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관이 사서 이걸 언제까지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대만도 조금 그 우리랑 비슷하지만 이게 기초 원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공급망의 불안정성 또 가격 안정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은 그 외국인들의 투자 강도를 강하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꼭 체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 투자하는 분들 대부분 물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부 주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적인 매수가 아니어도 이렇게 주식 시장의 회복 기미를 보이면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있는 주식이라도 조금 올라서 일단 다행인 거죠. 이건 진짜 오늘 같은 건 진짜 다행인 거죠. 끊임없이 빠지면 진짜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그래서 상승해서 안심은 돼요. 안심이 되는데 내일 또 연준 발표 또 파월 의장이 또 다른 기대 뭐 그런 기대를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국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나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게 뭐 매매를 막 활발히 시작해야 되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이런 거를 좀 관망하면서 그 시점을 정확히 좀 기다리는 시간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전 옳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돼야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재미난 그 얘기를 드리면 지금 이제 그 2월 23일인가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밀고 들어간 게 그 사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5조 9천 거의 6조를 팔았어요. 오늘까지. 코스피에서. 근데 애초에 그게 딱 터졌을 때 뭐라고들 얘기했냐면 이거 기간으로는 한 달 옛날 크림반도 사태 때도 그랬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시장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는 빠져나가면서 회복기를 갈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3월 23일 뭐 이렇잖아요. 이게 뭐 시장이 하도 답답하니까 별걸 다 이제 기대를 거는데 뭐 그래도 그 기대도 저는 그냥 나쁜 기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좀 지켜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하고요. 내일도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